이 중간쯤에다 자리를 하나 만들어 드릴까? 차라리 저 힌트 옆에 보신 분은 자리를 하나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우벤져스 파이널 인 서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오늘 객석이 꽉 찼습니다. 여기 지금 한 10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서서 들으시는 분들 죄송하게 됐지만 그래도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먼 길 오셨는데 분위기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우벤져스 저희 3월부터 제주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네. 아, 그러면은 나는 7개 여정 중에서 그래도 한 곳은 같이 했다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아, 거의 80%가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우벤져스 토크쇼를 이제 파이널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정말 뜬금없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다가 시작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많이들 오실까 했는데 어제 새벽에도 문자가 폭주를 하고 오늘 현장에서도 줄을 서서 이렇게 입장을 해주셔서 지금 너무 더울 정도로 이 실내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시작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프닝 이후로 저희가 우벤져스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여정을 저희가 한 7분짜리 영상으로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7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많이 짧았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3월 9일 제주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서울에 오기까지 저희가 한 2,800km를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주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30명 정도를 예상했던 제주 지역이 100명 이상의 분이 오시면서부터 점점 다른 지역에 강연을 준비할 때 저희가 예상치도 못한 인원수가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마다 용기를 얻고 오늘 이렇게 서울 이 자리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때까지 여정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세 분들의 활동과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메저 때 김정민.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항상 삐드예요.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그 배경 보이십니까? 이거 말고 저쪽에. 바다만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제주도에 와 있고요. 저희가 전국 순회 강연 제1차 첫 강연으로서 제주도에서 하게 됐는데 아마 안 됐든 아직 우리 처음이라서 굉장히 피해적이었다고. 엄청나지. 한 30년 만나도 대박이다. 네. 걱정을 엄청 해서 제주도 나왔거든요. 상징적이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상징적 의미를 두고자 첫 출발을 찍는 것이다 하는데 의의를 두는데 이게 왜 이거예요? 100명이 넘죠. 네. 너무 잘 되는 거라고. 요즘 이제 사람 추려고 하는데 각자 추치려고 왔죠. 페널티 끼고도 100명이야.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표정도 묻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미리 공개하는 네. 목표 설계는 처음까지 패널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오픈에 좀 표시해야 되는데 가게가 보면 어떻게 이제 네. 아수라리스를 집어도 100명이야. 네. 그래도 이게 됩니다. 앞에는 1000명이라는 얘기야. 오. 네, 어쨌든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서울, 대전 등등 광역시 다 갑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좋은 만큼 저는 이 기대가 계속 끝까지 쭉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첫 제주도 강연 성공을 자랑질하려고 이렇게 방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또 방송에서가 못했던 신도인데요. 가장 맡고 있는 분야가 달라요. 국내 정치, 연공, 국제 정치, 국제관계야 그리고 이제 간접, 악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가장 특화된 각자의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 전달을 드려서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을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지역을 날짜하고 장소를 문제 두셨다가 신청해주는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바로 강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전화기 끝내고 내려가야 되니까. 광주는 안 가고. 광주는 안 가고 시청적으로 와서 안정권 불러버리는 거예요. 광주 민심 없는 방송이래. 그 광주 그에 가면 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있죠. 저 그거 입고 가겠어요. 이 양반은 뭘 하겠다는 건지 망치겠다는 건지 진짜 근데 요새 참견은 선만 피지가 못 가는 거지. 빨리 가봐야 되니까 오늘 이거 인사 마치고 나머지는 그때 광고 제가 착해 광고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대로 김혜민 어제 뭐 했길래 손이 안 가? 자, 우리는 여기다 해주시다. 우리는 부산! 잘하고요. 자, 우베니스 부산! 있네. 자, 하나 같이 할게요. 우리 방장을 이제
저희의 그 여정을 한번 보셨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소 섭외나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접수받는 것도 그렇고 사실 장소 섭외가 좀 많이 어려운 곳이 있었어요. 이 정치적인 토크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 특히나 광주 지역에서는 2군데 정도는 저희가 하고 싶었던 장소에서 거절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래도 저희가 총 2,100분 정도를 만났고요. 최연소가 15살부터 최고령 참석자가 84세셨고 그리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 각자들의 사연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각 지역을 했던 이유는 각 지역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가 가장 첫 번째 그 의도였는데 저희가 2부에 진행했던 그 질의응답 시간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59개의 질문지들이 제출이 돼서 그 질문지에 대한 그 정말 고민 같은 거를 다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이번에 다닌 거는 여정은 힘들었지만 사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보람되고 그 지역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지역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가까이 듣고 오게 되는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주인공들을 모셔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늘 이분들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네,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이분들 소개를 제가 사실은 여쭤봤어요. 이 무대가 오늘은 좀 커서 저희 대표님들 박사님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했더니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고 역시 그 아수라님께서는 글을 잘 쓰시잖아요. 근데 본인 소개를 마치 그 에세이처럼 저한테 이만큼 써서 주시길래 제가 이렇게 외우지를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분은 그 대한민국의 집회 문화를 보다 지혜롭고 세련되게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집회 문화의 새로운 창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에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정말 그 누구보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자신만의 색깔로 저희들을 대신해서 이 나라의 고민거리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해주시는 더 이상의 포장된 소개가 필요 없는 저희 GZSS의 안정권 대표님을 무대에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 대표님 오늘 어떠세요? 계속 이렇게 많이 셨어요? 짠 듯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기 가슴에 단 꽃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오늘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또 이렇게 멋진 강연을 위해서 또 보내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분 거는 읽겠습니다. 이분이 적어주신 대로 읽어야 야단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김정민 박사님이나 안 대표님에 비해 이분은 다소 낯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낯섭니다. 그런데 낯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흑막형 캐릭터가 오늘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수라님 모시겠습니다. 박수치나 끝내죠. 네, 보니까 좀 그동안 봤던 분들은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또 봐도 반갑네요. 네. 오늘 처음으로 아수라님이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어색합니다. 오늘 양복 새로 어떻게 이 자리를 맞추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동생 결혼할 때 맞춘 건데 살쪄서 못 입었다가. 네. 아직 동생 결혼식에 입고 갔던 양복을 다시 꺼내 입고 오신 저희 아스라님이. 네. 아스라 대표님 이번에 또 회사를 하나 창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법인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진실의 눈과 머리인데 한 석 달 있다 폐업할 것 같은데. 진눈머리라고 그래서 짧게 진실의 눈과 머리. 예, 이름도 정말 아수라님처럼 회사 이름을 잘 외워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전 세계의 역사, 경제, 국제관계를 새롭게 해석하셨고, 현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쾌한 해결책을 거침없이 알려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많은 분들이 외치고 계십니다. 저희 김정민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저번에 우리가 6개월 전에 11월 달에 할 때는 저쪽에 많이 빈자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꽉 찼습니다. 혹시 추가로 오시는 분 있으면 의자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돌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안에 좀 의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도 저희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저희가 잘 우리 박사님 오늘 넥타이가 아주 눈에 띄세요. 넥타이 색깔. 네, 오늘 어떻게 박사님은 상징적인 블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 원래 파란색이 저에게 맞습니다. 항상 네. 저는 파란색을. 네. 행운의 색깔 파란색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살이 많이 빠지셨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 계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회 전문가 안정권입니다. 레크레이션 강사 아니고요. 오버하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자, 저희가 두 분과 제가 역사적인 첫 좌표를 찍을 겁니다. 들어보시면 거꾸로 안 들었죠? 자, 코리아 퍼스트입니다. 자국주의죠. 오직 한국인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토크쇼를 감상하러 오셨지만은 역사의 이정표를 세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면은 두고두고 후대에 물려질 것이고 대한민국 자국민 가슴속에 불꽃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only 코리아 플러스 하면 여러분들이 파이팅 하는데 또 이거를 주머니에다 넣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바싹 들어서 축구 경기 보시죠? 들어서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내야 멋이지 두 번 하면 쪽팔려 그래요. 정확하죠? 자, 카메라 앵글이 쪽에 있습니다. 두 분 이쪽으로 서시고. 나 어디 결혼식 사회 오는 거 같네. 이쪽에 계시고. 자, 박사님 가운데 서시고. 자, 준비되셨나요? 네. only Korea first! 됐어. 이분들 고소득자들이네. 딱 보니까 목소리 보니까 겁나 소극적이에요. 잘못했어요. 요걸 오래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래. 파이팅. 제끼고 박수. 뭔 말인지 알겠죠? 고소득자들은 이래서 힘들어요. 자, 그리고 목소리 마지막으로 다 지금 중계되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서도 보고 우간다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자, 서십시오. 앞에 보시고. 자, 여러분 이정표 한번 세워봅시다. only Korea first. 자, 저들의 박수.
멋있네요, 멋있어요. 기가 막혀요. 예. 아, 네. 너무 멋진 스타트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행사 시작하는 거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주인공께 먼저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만나고 싶으셨던 분을 저희가 초청을 해드렸는데요. 아, 이분 소개 멘트가 굳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대한민국 이념의 좌표시고 그리고 회보로의 지성의 양심이 너무 잘하시는 저희 지만원 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또 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정은이하고 문재인하고 사이에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그 탯줄로 두 사람이 서로 영양분 공급하면서 이제까지 살았는데 그 탯줄이 이제 잘라졌어요. 제 말씀 정확하죠? 네. 오늘 포 쏜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왜 쐈는가 하고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제 지금 해설들을 이제 할 텐데 제가 이따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주입식이 돼요. 근데 제가 자초지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께서 응용을 해서 아 맞아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2월 27일, 28일 하노이 회담이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앉혀놓고 너 속였잖아. 너 핵시설 더 있는데 우리한테 그거 안 알렸었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거짓말쟁이는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나 너하고 얘기할 수 없어. 그냥 가라. 그리고 이 다음번에 정직해질 때 와라. 미국은 바쁘지 않다. 그러니까 바쁘지 않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거 환장하겠거든. 빨리 경제 제재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속내를 트럼프한테 이제 들킨 거예요. 야, 이놈이 지금 경제 제재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 약점을 딱 트럼프가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조이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단 난 게 이제 문재인이가 야단이 났죠. 문재인이가 야단이 났는데 문재인이가 뭐 미국에 트럼프 만나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와라. 와서 나만 만나고 그냥 곧장 가. 딴 데는 어디 들리지 마. 그래서 여기 밤중에 왔어요. 누구 환영도 못 받고. 그 야관도 쪼듯이 이제 쫓겨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렀는데 미국에 갔는데 트럼프 참 머리 좋아요. 그 폼페이오, 볼턴, 펜스 부통령 세 사람을 연거푸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은 안내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고 또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한테 또 안내해가지고 가는데 그 왜 그렇게 차례대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했느냐? 씨앗이 시키는 거예요. 냉동식. 똑같은 얘기를 볼턴은 볼턴식대로 하고 펜스는 펜스식대로 아주 이렇게 폼 잡고 하고 이게 얼은 거예요. 바짝 얼은 거예요. 바짝 얼어가지고 이게 눈을 떠도 어디를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한문에 그런 게 있죠. 시이불견이요. 보지만 보진 못한다.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트럼프하고 했는데 트럼프하고는 뭐 단둘이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냥 거기 가서 고기 덩어리 역할만 한 거예요. 이제 트럼프의 목적에 이용당하는 하나의 이용물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세계를 향해서 이 문재인이가 우리 미국 장비 엄청 군사 장비 엄청 사기로 했어. 아주 고마워. 예. 그거는 무기를 살려면은 한국에서 얼마나 몇 년 동안 그 뭐 티각태각하고 말이 많습니까? 이걸 사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는데 그냥 몇 조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살 수밖에 없어요. 계획도 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협박을 했으면 너 임마 이거 우리 미국 몰래 너 이런 것도 했지. 미국 몰래 이런 것도 했지. 어떻게 할 거야? 무기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은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거야? 무기 사야죠. 그죠? 근데 무기를 사는 게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김정은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전에 9.19 작년 9.19에 문재인이가 능라도에서 체육 그 대회 하는데 연설을 했어요. 40분 동안. 그 연설문은 뭐냐 하면은 항복 연설이에요. 이 견마지성을 다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의 압박에 굴러지 않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주신 김정은 위원장님께 무한한 존경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 같은 날 이제 남북 군사 합의를 한 거예요. 남북 9.19 군사 합의. 군사 합의 제1조 1항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한국이 큰 규모의 훈련을 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살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 재가를 맡아가지고 무기를 사겠다 하는 것이 남북 군사 합의서 제1조 1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트럼프 말 한마디에 트럼프 딱 만나자마자 이거 미국 무기 엄청 사기로 했어. 고마워. 김정은 엿먹은 거 아니야. 김정은이 엿먹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저 병신 같은 놈 저거 가서 오줌이나 강아지 호랑이 보면 오줌 싸듯이 그 오줌 줄줄 싸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저거. 저 병신. 그러니까 4월 27일 날 뭐 제1주년 기념식을 하자 뭐 50시 하니까 뭐 거들떠도 안 보지.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는 엄청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4월 11일 날이 또 무슨 날이냐 하면은 이 미국 트럼프 만난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엄청 준비를 해서 엄청 크게 벌리려고 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딴 날 좀 미뤄달라. 아니야. 그날 와. 뭐 한국이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 터뜨려가지고선 독립을 시켜줬는데 무슨 100년 전에 너가 독립을 했어. 건국을 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이제 오라고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이게 문재인 지금 형편이 아니야. 문재인 저거 지금 아마 저 엄청 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은 엉뚱한 짓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죽겠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숙청을 하는데 누굴 숙청을 하느냐 하면은 김영철이도 하고 그 이름이 반응. 하여간 여러 명 이제 숙청을 한 거예요. 그 숙청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 탈북자들이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기로는 김정은이가 그 요리사 후지모도 겐지라고 요리사가 있어요. 김정일 요리사.
그 사람 숙청에다 누구도 숙청됐대 뭐 민심이 흉흉한 데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민심이 엄청 흉흉한 거예요. 예. 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한테 한 번 더 가고 마지막으로 러시아한테 한 번 더 가고 혹시나 그러니까 딱 가니까는 이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옥세를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민심은 흉흉하고 그러니까 포를 쏜 거예요. 포를 쐈는데 멀리 가는 포는 안 쓴 거예요. 미국까지 가는 그런 포는 안 쓰고 이 한국한테만 이제 위협이 되는 단거리 포를 이제 쐈는데 유도탄을 쐈는데 그럼 그 목적이 뭐겠느냐? 짐작하시죠? 첫째는 내부의 흉흉한 민심을 밖으로 돌리려고. 그럴듯하죠. 두 번째는 가끔 야 문재인 너 병신처럼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내가 죽겠는데 너 좀 뭘 어떻게 좀 해봐 몰래 좀 돈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은 너 계속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뭐 평화 굿판 벌렸잖아. 이제까지 평화 굿판. 이 평화 굿판 이제 평자고도 없어. 이제는 다 날라가서 평화라는 게 이제 다 날라가서 굿판이 안 돼. 그거 가지고. 예.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빨리 좀 가져와. 뭐 좀 어떻게 해봐 이놈아. 나 죽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한테 자기가 옥세당하게 생겼으니까 북한이 나의 갈 길은 오직 이거야. 나의 갈 길은 오직 포야. 유도탄이야. 이거를 이제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예. 이거로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 나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한국당이 이제 대전에 가서도 하고, 뭐 머리 깎고, 이제 대구도 가서 하고, 부산도 가서 하고, 이제 광주에 어저께 갔다가 거기서 물벼락을 맞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물벼락을 맞은 데 대해서 황교안은 교훈을 얻어야 돼. 머리가 있으면은 교훈을 얻어요. 뭐냐? 여러분, 트럼프가 2017년 1월 달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2월 달에는 IS 국가로부터 모든 사람들 미국에 못 들어오도록 철책을 쳤어요. 그죠? 반이민법.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왜 하나 했더니, 앞으로 이제 그 미국이 IS 국가들을 화나게 하는 어떤 정책을 쓰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11월 달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준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IS는 미국이 아무리 잘하고 가서 뭐 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미국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 편으로 한 발짝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PR을 분명히 하자. 이스라엘에다가 힘을 팍 실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IS는 잘해줘도 못해줘도 미국의 적이야. 친구가 없으면은, 적이 없으면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적이 없는 사람은 지조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은 친구도 없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은 이 사람으로부터도 공격당하고 이 사람으로부터도 다 공격당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 모든 걸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도 못 가져.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황교안 이런 친구가 전부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주 간 거예요. 이제까지 광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박근혜가 대선 때 각 지역에 다니면서 유세를 했는데 전라도 지역에 47%를 간 거예요. 거기서 표 얼마 나왔어요. 대통령 되니까는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전라도한테 잘해줬는데도 다 꺼내. 전라도 출신들 다 뭐 비서실장도 시켜고 다 시켜줬는데도 다 꺼내. 암만 거기는 잘해줘봐야 표가 안 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절을 할 때에 이쪽의 우익 진영에서는
떠나 등 돌려. 그죠? 저 피기 싫은 놈, 저 배알도 없는 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교안이가 거짓하다가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게 사람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삭발을 하고 그런 거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드루킹 때 했어야지. 김태우 때 했어야지. 그때 나서달라고 그렇게 그러는데도 이거 꿈쩍도 안 하더니 이번에 나서는 거야. 이번에 왜 나선 줄 알아요? 국가가 손해를 봐서 나서는 게 아니라 지 한국당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누가 그걸 호응을 해주냐고. 예? 아니 5.18 그렇잖아요. 자기들가 무슨 뭐라 그래? 너는 이제 뭐 해임시키고 이 사람은 해임시키고 이 사람은 뭐 임명시키고 사보임 맞아. 사보임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만 한 게 아니에요. 한국당도 사보임을 한 거예요. 왜 지만원이가 5.18 위원으로 됐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임시키고 딴 사람들을 보임시키냐고. 사보임 저가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지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 나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어와.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한국당도. 그러면은 이 한국당이 국민의 호응을 얻으려고 하면은 5.18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5.18에 대해서 한국당이 지만원 연구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제까지는 그거 했잖아요. 제명을 했잖아요. 예. 윤리위원회 이제 회부시켜가지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이게 거리에 다녀보면은 지만원 좋아하는 분 많으셔. 여기 계신 분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지만원을 왜 좋아하냐? 얼굴이 이뻐서 좋아해요? 5.18 19년 동안 연구를 했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몰라. 지만원이가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줄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만원하고는 멀리 해야지만 저가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까지 5.18에 대해서 5.18을 성역화하는 호위 무사가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한국당이 5.18을 호위하면은 그 민주당 이중되지 영원히. 예? 그 5.18의 진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빨갱이 없는 세상에서 좀 살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답답하니까 아유 박정희 같은 사람 또 안 나오나 전두환 같은 사람 또 안 나오나 와서 빨갱이들 싹 쓸어버려야지. 쿠데타 권력을 가지고 그 많은 빨갱이들을 어떻게 다 잡아놓냐고. 다 법으로 잡아놓아야 되는데 검사가 어디 많고 경찰이 어디 많고 판사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면은 쿠데타 권력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해요. 뭐냐? 5.18의 진실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면은 모든 국민들이 저놈들한테 속아서 이제까지가 짓밟혀왔고 저놈들한테 세금 내주고 이게 노예로 살았다, 분하다 이렇게 분노를 일으킬 때에 대한민국에서 빨갱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을 막으려고 5.18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을 닫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 사람들이 급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왜 다급하냐?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5.18의 진실을 알거든. 5.18 그 북한이 한 거야. 폭동이야.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만 그 기억하세요.
대법원 판결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광주 시위대가 무장을 해가지고 광주 교도소를 5번 공격을 했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광주 교도소에는 간첩범 170명을 포함해서 2,700명이 들어 있었다. 근데 그걸 5번 공격을 했다. 이게 민주화냐? 민주화라고 할 사람 없지요. 광주 사람들한테 물으면 민주화라고 안 그래요. 응? 그거는 광주 사람이 안 했대. 그럼 누가 했느냐? 북한군이 했지. 안 했대는데 저들은 대법원 판결문에는 했다고 그러고 광주 사람들은 안 했다고 그러고 북한군이 했다는 걸 인정해.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해. 5.18이 폭동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든지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금년이 5.18 전쟁의 극치야. 금년에 여기 현충원에 우리 국립현충원 동작동 현충원을 국민들이 가득 메워지시면은 그거 자체로 이기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네.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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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혹시 앞쪽에서 경청하실 거면 저기 계시죠? 요걸로.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저희 지만원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관객들과 같이 함께 행사를 참여하시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요, 저희 김정필 박사님께서 아웃사이더들의 반란, 21대 선거에 대해서, 선거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시원하게 어떤 전략을 하실 건지 강연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민 박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시간을 엄수해야 돼서 제가 알람을 좀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괜히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좀 목이 잘 마릅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행운이 깃들었는지 이렇게 꽃도 옆에 달고 무슨 저 결혼식 참여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여기 찰 때 위에는 별로 안 찼었어요. 오늘 꽉 찼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숫자가 넘쳐가지고 저희가 전국 강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전에는 650명, 이번에 2100명. 야, 저희같이 비즈니스 하면 다 성공합니다, 진짜. 이건 뭐 20% 성장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막 500% 성장하면 이렇다고. 네.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주제가 약듯이 아웃사이더들의 반란입니다. 2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사실 저 같은 사람이나 안정환 대표나 어디 그 우파 바닥에서 발을 들여놔 놓을 수 있습니까?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어디 전라도 놈이, 아니면 어디 그 몽골 박사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많은 견제를 받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의 속도는 멈추지 못합니다. 이게 왜냐? 정확하게 우리가 민심을 읽고 있다예요. 네. 선거는 여러분이 뽑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행을 해서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권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대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네, 언론 조작이 있습니다. 쟤네들이 언론 조작을 우파에서 했다고 뭐 했을 수도 있겠죠. 정치란 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선량한 피해자거나 착한 양이냐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더 교활하고 더 국제적으로 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물론 거기에 적극적인 협조자와 파트너는 중국하고 북한이죠. 네, 저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계에다 보다시피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건 이번에 증명이 됐어요. 드디어 나온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 해산이라든가 이런 당연히 물론 걔들 들어와 있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태까지 중국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주류 언론, 심지어 우파 세계 내에서도 반중만 얘기했다면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댓글에서 차단을 지킨다든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지금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까지 와서도 아직도 이 얘기를 안 된다면 그거는 미친놈입니다. 한국 당입니다. 애증이 있는 당이에요.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저대로 냅두면 안 되고 이런 애증이 있는 당이에요. 솔직히. 에? 이제는 외세가 개입돼서 이래라 저래라 드러난 거고 심지어 좌파의 신문, 방송하는 겁니다. 이 정도 지경까지 왔는데도 이거 그냥 방관하면 선거에 진다니까요. 에? 아직도 모르냐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이 지금 문제입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지. 유권자로 들어와요. 유권자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중국에 당장 사과하세요. 저걸 한국이 있었다 생각하세요? 장난합니까? 뭘 사과해야 되는데 뭘? 사과? 사과라는 말 굉장히 좌파적인 말입니다. 정치적인 관계, 외교 문제에서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사과 필요 없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해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관념과 고정관념은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뭐 위안부 문제 사과해. 뭘 사과합니까?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예? 그건 도덕적 세계예요. 도덕 프로파간다가 바로 도덕성으로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도덕성은 국제사회에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작하거나 타격 줄 때 쓰는 것이지 무슨 효력이 있어요? 국제법상. 예? 다음이에요.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자, 사과해야 될 내용이 뭐냐? 정말 중국에 사과하세요. 웃기고 있네. 지금 장난하니까? 오늘 저기 미세먼지 좀 안 좋더라고요. 먼지가. 저거 왜 저런지 아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저기서 아직 지금 흉풍이 불고 있습니다. 뭐냐? 쟤네들 1대1로 국제포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 미국 친구랑 얘기했죠. 예. 가끔씩 만나서 얘기도 해요. 야, 공기가 한국 너무 좋아. 이거 그냥 미세먼지 차이나 언센서드 애들이랑 같이 합동 방송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네?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야, 몰랐어? 어제 국제포럼 끝났어. 1대1로. 아, 그럼 앞으로 공기 나빠지겠네? 역시나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 가동을 다 스톱시켰었어요. 자,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라고? 아니, 우리는 전혀 쟤네들만 국제포럼 때 그 굴뚝 잠그면요, 서울 공기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미세먼지 심의가 40입니다. 100 이렇게 안 넘어가요, 절대로. 응? 여러분들이 도대체 고등을 얼마나 구워 드시길래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의 말대로 우리나라 소각장, 노후 경유차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웃나라까지 퍼지네요. 웃기고 있네. 지네들이 만드는 미세먼지는 전혀 얘기 안 하죠. 우리나라 경유차 숫자가 많겠어요? 중국의 경유차 숫자가 많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냐 국민청원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공작,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본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잽을 던집니다. 잽을.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 분위기를 서서히 끌어가는 예열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 제가 13년간 빨갱이 나라에 살았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니까 공산국가들의 프로파간다에 대해서는 저만큼 파시하게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우파 내에서. 국민청원 만들어 놓고 중국 애들하고 북한 애들이 합동공작으로 저짓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과연 몇 명의 청원을 하는가, 몇 명의 반대를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조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다? 무대응입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안 잡혀요. 최근에도 뭐 있었죠? 자유한국당 해체하니까 우리도 민주당 해체합시다 하고 모이고 했죠?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잡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페이스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음번에요.
자, 그리고 이건 최근에 그 다른 분이, 이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이런 뭐 출생 등록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그러한 글이에요. 이건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내용은 좋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공작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이요. 이거 저거 키 누르면 돼요. 화살표. 굳이 그거 찾을 필요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써놓은 글 5개까지 있는데 5개는 뭐 상위법이라는데 상위법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빼고 4개만 제가 올려놨는데 일단 복수비장 대사 국가 국민들이 계획적으로 불법 체류하며 원정 출산의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잖아요. 미국에. 여러분 미국에 가서 이거 하잖아요. 모르세요? 여기 안 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럼 여러분 가난한 겁니다. 예? 이거 하시죠? 중국에는 한국에 가서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데 미국 가서? 있어요. 저건 가능성이 아니라 진짜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된다? 다 민주당을 찍는 쪽으로 합니다. 민주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 있는 그 뿌락지들, 간첩들, 걔네들을 지지한 쪽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왜? 걔네들이 저런들. 미국의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득표를 많이 한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다 자경화됐죠? 거기 히스패닉계, 그 다음에 이민자가 제일 많죠? 그렇게 공작하는 거예요. 다음에요. 그다음 외국인 참정권 문제인데 이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제가 왜 심각하게 보느냐.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저걸 그냥 받아주게 되면. 일단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서부터 하게 되면은 각 지방정부서부터 전부 친중화돼 버립니다. 말이 좋아서 외국인이지 저거 다 중국인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리고 어제 제가 그 학사학위 이상 되는 사람들 숫자 얘기했더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왜 이러세요 진짜. 프로파간다를 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에? 숫자가 12만 5천 명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쩌라고. 난 80만이라 생각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미 학사 졸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여기에 있어요. 걔네들은 등록 안 할 거라 생각하세요? 1년에 졸업하는 애들 수부터 순차적으로 10,000명, 10만 명씩 등록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만만해. 이미 들어와서 학사 학위하고 얘들 다 졸업자까지 포함하고 심지어 졸업하고 중국 같은 놈들까지 다시 기어옵니다. 영주권 받을 수 있다는 소문 나는 순간 그거 계산 안 하십니까? 에?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단 숫자는 제가 말하는 게 틀리지 않겠지만 그거를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양념 뿌리는데 왜 자꾸 거기 토를 달려 하세요?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프로파간다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 FM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공작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숫자가 과장되진 않아요. 진짜. 자, 비한국인에게는 왜 지방선거권만 주냐 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까지는 못 뽑습니다. 하지만 지방 시의원, 도의원, 뭐 도지사 이런 데들은 지금 뽑힐 수 있나 봐요. 자, 지방 분권하겠다 그러죠? 예? 지방 분권화된 상태에서 저런 애들이 개떼같이 몰려면 죄다 중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어디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가장 친중적이고 우호적이에요. 전라도 국민들이 그런지는 전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전라도의 지주 계급 이상은 다 친중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현지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 자본권을 개발시키고 중국인들 이민 받아들여갖고 대규모 중국인들을 자기 편을 지지한 유권자로 만들면서 가요. 그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중국인 숫자가 늘어나서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제가 어제 방송 때 마저 못했던 얘기예요. 민주당 애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10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으로 정권 넘어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8년 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또 같은 당이 12년째 하는 경우는 2번인가 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6개월을 남겨놓고 얘네들이 탄핵으로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선거 이기는데. 그건 북한 살리려고 한 거였어요. 그거는 선거를 질까봐 뒤집은 게 아니라 선거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데 선거랑 상관없이 한 겁니다. 그게 북한 살리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배후에 중국 애들, 북한 애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외국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음모론이 될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 자,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네. 왜냐?
미국이 다문화 사회를 하면서 미국이라는 강대한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도 미국의 모델을 뵙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부럽습니다. 미국의 그런 모델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세계화와 다문화의 개념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국의 프로파간다와 그리고 중국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을 중국화시키기 위한 방식의 다문화는 전 반대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론적 관점에서의 다문화와 전혀 취지가 안 맞아요. 이건 제국적 침략주의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콕 중국을 집어서 하느냐. 중국인 외에는 이 짓을 안 해요. 중국인 외에는 사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여기 보시면 영주권 외국인도 아이들 미래 위해 투표. 이게 SBS, 역시 SBS죠. 예? 외국인 유권자 1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예? 이게 언제입니까? 2018년이에요. 이 숫자가 학사 졸업생들에게 영주권을 허가해주는 순간 최소한 지방선거에서는 쟤네들이 참여해서 유권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농경지대가 가장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농토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전라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라도를 비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보세요. 지금 우리가 5.18 관련해서 광주에서도 집회를 하지만은 저희가 언제 광주 시민들 욕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명당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 하는 거예요. 에? 그거에 피해를 볼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싸바싸바해서 이권 챙겼던 놈들. 걔네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거로만 이익을 보고 있느냐. 플러스 이권 사업 관계로 저렇게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명목하에 전라도에다가 대규모의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5.18 유공제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놈들은 지금 전라도에서 중국 자본 끌어들여서 전라도를 중국화시키는 것도가 거의 공범입니다. 교차점이 많아요. 거의 한 놈이에요. 거의. 이거를 왜 방치하냐는 겁니다. 이거는 전라도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솔직히. 왜? 아니 피해 당사자라니까. 오히려 서울은 그나마 나아요. 자기네들은 지금 자기가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뭐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냐는 겁니다. 예? 이거 인정해주면 큰일 문제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법 미리국자들이 애를 낳아서 애를 합법 한국인으로 등록시킨다고? 그게 가능하다는 소리 듣는 순간 중국에서 개떼같이 몰려옵니다. 자기는 안 돼도 자기 자식만큼은 한국인 만들려고. 일단 들어서 싸지르고 보죠. 일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어떻게 가요? 또 눈물바다 하면서 또 시체팔이식으로 또 감성 건드립니다.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애는 한국인인데 부모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쫓아내려는데요. 이런 무인정한 정부를 봤나. 흐흐흐 눈물 흘리고 병신 같은 시민단체들 몇 명 와서 애기 또 끼안고 눈물 흘리고 삼파극하면 또 아 그렇지 너무 잔인하지? 그럼 부모님도 좀 국적 줘야겠네. 이런 개소리 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애 한 명을 받아들여서 아이고 네. 애 한 명을 받아들이면서 부모까지 한 방에 3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애를 100만 명 등록하는 순간 300만 명 등록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전략이에요. 얘네들의. 그리고 걔네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무인도라는 한정된 공간에 예를 들어서 양과 토끼, 초식을 먹는 동물들이 있을 때 특정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개체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이 사슬 공간에서 그 먹을 수 있는 양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인구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구가 부족하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을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집어넣게 되면 그 숫자만큼 순수 한국인의 수는 감소하는 겁니다. 알아서 출산 억제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국인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저쪽이 증가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왜 허락해 주냐는 겁니다. 이런 거 연구도 안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 배지만 달면 되는 거죠. 짱꼴라들 들어와갖고 너 나 찍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예? 이게 가장 심한 적이 전라도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전라도 사람들 그렇게 자기 고향에 대한 자부심 많다면서요. 근데 왜 중국이 백제를 중국 사람한테 입 다물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신라가 전라도를 지배했다 라고 개지랄 떨겠죠. 개거품 물고. 중국이 전라도를 지배한 건 괜찮은 겁니까? 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요. 자, 조선족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 학사만 따고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이게 바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바깥에서 패스트트랙 반대한다고 데모할 때 나왔던 법안입니다. 그 시기예요. 패스트트랙이 두렵겠죠. 여러분 패스트트랙 통과되면 여러분들 어디 공수처가 여러분들 조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정치인들입니다. 물론 지들 목이 경감하게 달렸으니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국회에서 싸워. 밖에 나가서 국민들 보라고 떠들지 말고. 왜? 우리한테 동정표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너무 속보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하다 이제 와서 그 짓해. 결국 또 통과됐죠? 장난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타겟이 됩니다. 여기에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좌파 대한민국 사람이건 우파 대한민국 사람이건 피해를 본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죠? 왜 좌우가 꼭 중국 문제만 나면 입을 다무냐는 거예요. 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저렇게 여론조작까지 대놓고 하는데 이 정도 지경에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네들의 목적은 패스트트랙 막아갖고 자기 배지 더 나는 거에 혈안이 돼 있죠. 그거를 바깥에 나서 국민들 쳐다보라고. 국민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짓 하고 구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걸. 이건 구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치인들을 길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행동한 정치인들을 여러분이 도와준다면 국회의원 자체가 아 이렇게 하면 배지를 달 수 있는 거야 하면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어린애를 망나니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그 국민성에 맞는 수준의 정치인을 뽑게 된다. 예? 서로 깨시민이라고 하는데 뽑히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 깨시민들이 뽑은 좌파 정치인이고 우파 정치인이고 다 아메바예요.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안에 김경진, 아예 이름 까놓고 다 얘기해야 돼요. 김경진, 정인아, 박선서, 윤영일, 최경환. 아, 이게 최경환은 민주평화당이랍니다. 자유한국당 아니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다음에 송금주, 손혜원. 아따, 또 나왔죠, 저 여자. 예? 돈 많이 벌어요. 목포, 부산 갔던 뭐 길 하나 연결한다면서요. 야, 그 사람 로또 쳤네. 대박 쳤어, 진짜. 어쩌면 그렇게 성견지명이 좋아. 김중로, 신용영, 김삼아 등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다 매국노 새끼입니다. 다 매국노 새끼. 예. 자, 그 다음 화면이요. 자, 이게 제가 어제 얘기했던 대학 숫자입니다. 모든 대학을 다 포함한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다 포함시키는지 아십니까? 저 일본에서 신문팔이 유학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97년도 금융위기 때 일본에 가서 신문팔이 아르바이트 할 때 비자 연장시켜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전문대학교, 기술대학교, 뭐 일반 종합대학교 다 들어갔어요, 한국인들. 그렇게 해서 돈 벌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얘기할 때는 종합대학만 얘기하면 안 되고 전문대학서부터 기술대학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원래 종합대학만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이걸 다 포함시켰더니 408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응? 408개. 예. 여기에 이제 개떼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학사 학위 이상 졸업하면 영주권 준다. 그 소문이 나는 순간 제가 계산했던 대로 진짜 각 대학당 2,000명 이상씩이 개떼같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왜? 저출산 고령화로 대학은 지금 재정난의 허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외국인이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인이 온다니까요. 예? 미국인들이 올 것 같아요. 일본인이 올 것 같아요. 어디 뭐 안 와요, 얘들. 예? 안 온다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들 땐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떠한 파급 효과가 생길까를 전혀 생각 안 하죠. 오로지 뺐지. 예? 저렇게 해서 저 외국인들 될 거면 저 외국인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값싼 인건비로 물건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의료, 고급 장기 수출도 가능하고 뭐 많잖아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오는 중국인들도 참 불쌍하다 봅니다, 진짜. 자기 자신들도 결국 권력자들의 희생양이거든요, 알고 보면. 예? 자,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어저께 제가 PPT 맥컴퓨터를 써서 못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선거를 하게 된 시점서부터 봤을 때 당선자와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표차가 100만에서 200만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렇게 무분별하게 외국인,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인들을 마구 영주권을 주면은 지금 당장은 지방 선거만 가능하지만 얘들 지금 중앙선거까지 바꾸려고 그래요.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노동자들이 이게 불법으로 들어왔더라도 영주권 줍니다. 나중에 시민권 취득시켜줘요. 이제는. 예, 자,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에 나오잖아 우리 아저씨. 동포권 참정권 제가 맡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이게 저게. 제가 욕한 이유 딱 하나예요. 변명해봐요. 해명해봐. 예? 여기 애국당인도 여기 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안 생길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 예? 법안을 만들고 전체적인 국정을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한국인이 소수민족화 된다니까요. 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다문화 국가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미국의 앵글로색슨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합니까? 에? 안 해요. 절대. 마찬가지 착각하지 말라요. 제가 다문화를 일반 우파 사람들과 달리 좀 유연하게 바라본다고 해서 한국의 정치 권력을 중국인에게 넘길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에 있는 다민족 국가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다 130개 민족들이 섞여 사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카자흐스탄 걔네들은 자기 민족이 전체 인구의 48% 정도예요. 통계상 60%인데 뻥입니다. 48% 정도예요. 50%를 못 차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석유산업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경제권은요. 카자흐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권을 준다고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홍익인간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 홍익인간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은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외국인에게. 그 다음에요. 또 이렇게 우리 김무상 아저씨도 조선적 이민 대거 받아들이겠다. 에? 저 사람 지금 저 생각이 지금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걸요? 이런 놈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파 안에도 드글거린다는 겁니다. 에?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문제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에? 이 중국 문제만 얘기했다면 유튜브에서 잘려요. 오늘 이 방송 중간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자꾸 중국 얘기하니까. 에? 이거는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자국에 대한 안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에? 이게 왜 인종차별입니까? 쟤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아나무인의 행태는 괜찮은 것이고 그걸 우리가 비판하면 그게 인종차별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럼 한국인이 중국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공안이 와서 소리 없이 잡아가 버리죠. 에? 이거는 불평등한 거예요. 에?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저 뺏지만 달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우파라고 어쨌든 불리는 사람들은 대가리도 없습니다. 아니 서울대를 나오면 뭐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 뭐합니까? 일을 잘해야지.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일 시켜보면 오히려 고학력일수록 일을 고문관처럼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십니까? 걔네들이 하라고. 걔네들이 이슈몰이 할 줄 몰라? 이슈. 예? 언제까지 도망갈 거예요? 무슨 장수가 전쟁이 났는데 뒤로 도망가. 진격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거 광주 간 거. 아니 광주를 가는 거 좀 말리지 않아요. 예? 근데 제발 좀 전략적으로 하세요. 전략적으로. 왠지 아십니까? 저희 광주 가는 건 거의 김상진 단장이랑 안정권 대표 GZS에서 전담을 합니다. 그렇죠? 거의 그쪽에서 가요. 저는 가끔씩 약방의 감촉격으로 가끔 갑니다.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 그래요. 예?
그쪽 사람은 그쪽 사람의 정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문제는 우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저 배지를 달겠다고, 우파를 결집시키겠다고, 전라도에 가서 저렇게 물을 맞으면은 우리는 또 좌우로 분열될 게 너무 눈에 보기에 뻔한데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경상도 사람한테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아, 용기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셨군요. 탄압받는데도 뭐 저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앉자? 말은 이쁘게 하죠. 자, 문제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저렇게 해서 전라도에서 자유한국당을 찍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나올 것 같냐는 거예요. 저 퍼포먼스로.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나와요.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표를 결집시켜줍니다. 저 행위는. 예? 민주당으로 표를 결집시켜준다고요. 선거 말 안 먹을 일 있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주를 가면 우리 뭐 해요? 우리가 광주를 갈 때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맞아 죽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으세요? 민주노총 같은 놈들이 아닌 이상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예? 광주 시민들 우리 공격 안 해요. 예?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니까. 예? 이거는 일부러 그 좌우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행위예요. 갈등이 유발될 때 이익을 왜 이런 행위를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 그 결과 전라도 사람들이 야, 이 새끼들 다시는 너희들 광주 오지 마라 이런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더 늘어난다니까요. 환영하는 사람이. 예. 계속 증가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5월 18일 저희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하는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와주십시오. 예. 여기처럼 이렇게 뭐 5만 원 받는 거 없어요. 공짜예요. 예. 왜 맨날 뽑아놓고 후회하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서 한 줄 알아? 이러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길들이세요 라고. 생각 같아서 왕창 쓸어버리고서 새로 세우기고 싶죠. 그런 생각 누구는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란 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놈과도 연대를 할 때가 있고 그런 겁니다. 큰 그림을 보고 크게 방향전환을 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라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건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고 고도의 전술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미국 같은 나라가 뭐가 아쉬워서 다른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저렇게 하겠어요. 그냥 한 대 후려치면 그냥 끝날 거를. 근데 그거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 다 그런 생각은 해요. 저도 성질 같아서는 그런 거지만 그 진짜 실천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네. 길거리 지나갈 때 섹시한 여자가 지나갈 때 남자들은 온갖 생각을 다 하겠죠. 그거 생각으로 끝나지 행동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를 부정하지는 않는 거지만 때와 장소는 구별하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자주외교. 다음이요. 이게 이번에 일본 애들이 4월 24일 날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만났을 때 회담 장면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해찬이가 갔을 때. 그 다음. 이게 그 정의용 특사 갔을 때. 보세요. 저쪽에 시진핑이 앉아있다고. 지가 사장이야. 이번에도 4월 24일 날 자유한국당 밖에 나서 뭐라 그랬어요? 중국 건드리면 안 됩니다. 중국 제품 사니까 우리는 중국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따오 대접을 받냐는 거예요. 일본 애들 이번에 회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길승천기라고 들어갔죠? 일본 해군. 중국이 뭐란 말했어요? 찍소리도 못했어요. 위안부 문제 어디다 대고 들이대. 아시겠어요? 중국을 길들이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아니 물건을 사면서 왜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눈치를 봅니까? 누가 갑입니까? 물건 사는 놈이 갑이에요? 물건 파는 놈이 갑이에요? 좀 개념 좀 잡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노예 종놈 같은 의식 때문에 지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종짓을 하고 있어요. 에? 조선 500년의 이 뿌리 깊은 4대주의의 그 세뇌가 아직도 우리나라 좌우 정치인들 머릿속에서 국민들 머릿속에서 안 씻겼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에?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저런 거 해양할 때 가가지고 만주는 한국땅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중국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만주 역사는 한국 역사입니다. 얘기한다 해서 중국 놈들이 이것 봐라 개기네. 야 수출 끊어. 물건 끊어. 꿈쩍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뭐가 두려워. 에? 중국 애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그 한국 대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것들 지금 다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 할 테면 해봐. 너희들 지금 우리나라에 숨겨놓은 너희들 돈 세탁 자금들 다 내가 훔쳐갈 거야.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봐. 한국인 명이나 그 외국인 투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숨겨놓은 중국 자본이 무진장 많아요. 왜? 우리가 호구짓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호구짓도 사실은 우리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도대체. 에? 자, 그 다음에요. 선거 전략인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 4개 협상 보지 않아요. 우리는. 바른미래당이 그러죠. 우리는 중도를 뽑기 위해서 중도적으로 좌양자한다.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합니다. 노선을 안 바꾸고도 얼마든지 저양시킬 수 있어요. 노선을 안 바꾸고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서 예전에 민주당 지지자 있어요? 민주당 뽑았던 사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촛불 집회 나간 사람 있어요? 이거 막 들려가다 막 포기한 사람인데. 이때니까요. 쪽팔려 하지 마십시오. 창피하지 마십시오. 왜? 몰랐잖아요. 모르는 걸 갖고 탓하진 절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민주화 운동한다고 생각했지 그게 공산주의 혁명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속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책임을 물지 않는다니까요. 단 정치인들은 이 정도 이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모른 척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빨리 돌아서면 되는데 왜 안 돌아서고 왜 모른 척하면서 계속 우파 사람들 좋아하는 사탕 발린 말만 하면서 표만 얻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걸 비겁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자. 누가 자유한국당 안 뽑겠대요. 뽑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뽑을 수 있게 너희들이 좀 여건 좀 마련해달라요. 제발 좀. 여건. 어? 그래서 이 기본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고 우리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득을 할 겁니다. 예, 안 변해요. 이 기본 노선은. 다음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예, 5.18 유공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5.18 문제를 건드려야만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제갈 마오 윤 어쨌든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우리나라에 뿌리 깊숙이 침투한 중국인 그리고 중국인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북한 간첩들을 다 색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조사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명단 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아니 왜 광주 유공자분 명단을 공개 안 합니까? 6.25 참전용사고 뭐 다 공개하잖아요. 에? 숨겨될 이유가 있어요? 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민 세금에 빨대를 꽂고 그거를 공작장으로 쓰는 그 간첩들이 있는 것으로 매우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냥 보여만 달라해요. 왜 숨겨? 그리고 이번 5.18 때 저쪽 민노총 쪽이 또 개떼같이 몇몇 명 또 몰고 온다고 그러죠? 저 금남로에. 보자예요, 한번. 누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지역구가 여기예요. 왜 여기를 잡았는지 아세요? 만만하니까 잡은 겁니다. 만만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언저리,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아웃사이더들이 지금 이렇게 겨우 기지개를 피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갑자기 저런 큰 아이고 시간이 이제 끝났네요. 이제 맞추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상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기는 곳만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돈도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 300명을 다 할 정도의 자금은 없어요. 하지만 키 큰 거대한 등치를 가진 권투 선수라 하더라도 불알을 손가락을 한 방 치면 쓰러집니다. 그렇죠? 300석을 다 공략할 필요 없다예요. 저 300석 중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만만한 지역만 불알을 쳐가면서 표를 뺏어먹겠다예요. 네.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져서 표를 차지한다는 것은 진짜 맨 땅에 헤딩하기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승률을 높이려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저 300석 중에 어느 구역으로 갈까요? 그건 안 가르쳐주지 하는 거예요. 너희 한번 머리 좀 썩어봐라. 안 가르쳐주지. 만만한 놈 조져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나갈 것이고 불과 10명이 됐던 5명이 됐던 그렇게 들어가야만 기존의 우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공천 주거나 해서 허수아비 꼭두각시로 의석자리 채우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단 5명이라도. 그래서 저희는 뭐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구멍이라도 뚫겠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대한 댐은 손가락 구멍 하나로 망한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에요.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낙선 대상이요. 계속 쭉 눌러주세요. 이거 하는 놈들은 가만히 안 냅둡니다. 네. 그렇죠? 이거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우파 사람들에게 사탕 발림하는 국회의원들은 저희가 철저히 캐가지고 다 박살내버릴 겁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이정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하나요? 네, 여러분 많은 지지와 후원 부탁. 뜨거운 강연을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셔서 여러분들께 저희 공연을 준비해 주신 분은 강민재 님이시고요. 이분은 국립국악중고등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을 하셨고 현재 상명대학교 졸업을 하셨어요. 학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강민재 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만 좀 시간 드릴게요.
멋진 공연을 보여준 저희 강민재 양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도 특별히 저 의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라이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주신 저희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지금 시간이 3시 45분인데요. 15분 정도 휴식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저희가 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마시는 거인데 엄마 주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인사 안 해요? 아, 안녕. 하겠죠. 네, 저희 오벤져스의 김정민 안정권. 아입니다. 네, 항상 기대해요.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그 배경 보여줬으니까 이거 말고 저쪽에 저쪽. 바다가 보이는 예. 여기가 지금 저희가 제주도에 와 있고요. 저희가 전국 순회 강연 제1차 그 첫 강연으로서 제주도에서 하게 됐는데 아마 안 대표도 아실 거예요. 우리 처음 이거 할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엄청나죠. 이거 한 30명만 와도 대박이다. 네. 걱정을 엄청 했죠. 제주도만큼. 그냥 상징적이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그냥 첫 출발을 찍는 것이다 하는데 의의를 뒀는데 이게 웬걸 100명이 넘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대박. 아, 그래서 네. 너무 잘 되는 거 같아갖고 네. 제가 좀 이제 사람 좀 쫓으려고 나는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초치려고 왔잖아요. 네, 페널티 끼고도 100명이야. 인사도 안 하고 아무 그냥 표정도 못 구정하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내부 공장이요. 네. 본격적인 채널도 폭파했는데 네. 이제 오프도 이제 폭파시켜야 되는데 가요. 이 아군을 갖다 어떻게 이제 그 버텨나갈지. 네. 아수라 리스크 지보도 100명이야. 네. 그래도 이게 됩니다. 나 빼면 1000명이란 얘기야. 오. 네, 뭐 어쨌든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했듯이 부산, 대구, 뭐 광주, 인천, 서울, 대전 네. 뭐 등등 광역시 다 갑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좋은 만큼 저는 이 기세가 계속 끝까지 쭉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첫 제주도 강연 성공을 자랑질하려고 이렇게 광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또 방송에서 그간 못했던 심도 있는 내용 각자 또 맡고 있는 분야가 달라요. 국내 그렇죠. 정치, 방공, 네. 그리고 국제 정치, 국제 그렇죠. 관계야 또 이제 뭐 반중, 악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특화된 각자의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만나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게 꼭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지역을
날짜하고 장소를 염두에 두셨다가 신청해셔가지고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바로 강연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자랑질 끝내고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나 광주는 안 가. 왜 안 가요? 광주는 안 가고 그냥 시청객으로 와서 안전권 물러가라 이랬네. 아, 저 한 가지. 광주 민심 얻는 방법이니까. 저 그 광주 그 거기 가면은 저 그 문재인 대통령 입었던 그 도포 있죠? 네. 저 그거 입고 강연할 거예요. 이 양반들은 뭘 하겠다는 건지 망치겠다는 건지 진짜 답답해 경제중 보여요. 뉴스에 참배 한번 하고. 더 선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빨리 가봐야 되니까 오늘 이거 인사 마치고 예. 나머지는 그때 가면서 저희가 또 짧게 광고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손이 흔들어. 안 흔들어? 김대중식으로. 어제 뭐 했길래 손이 안 올라가? 자, 이거 보게 들어. 우벤져스 너무나 예측이다. 우벤져스 부산! 장난쳐봐요. 자, 우벤져스 부산! 그렇지. 좋아, 그래. 살아있네. 자, 한 번만 가자 할게요. 준비! 광주를! 이제! 인천! 강해!